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혈액 수급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달 8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이 2.21분으로 주의 단계에 머무르면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쳐 헌혈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액 수급 현황 등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혈액원 서석인 헌혈지원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광주 전남혈액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광주 전남혈액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소속기관이고요.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혈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권역으로는 15개 기관으로 나누어져서 저희 광주 전남지역혈액원은 강릉 지역에 있는 단체를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헌혈 지원팀에서는 저희들이 가까운 헌혈의 집에 찾아가실 수 있으시도록 헌혈을 가장 헌혈자분들을 편한 곳에 이취할 수 있도록 그 헌혈의 집을 새로 만들고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또 하고 있고요. 헌혈 관련해서 홍보를 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혈 기증 헌혈 증서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헌혈하시게 되면 헌혈증을 헌혈자분들한테 드리거든요. 이걸 또 헌혈자분들께서 저희 혈액원이나 저희들한테 헌혈증을 기증해 주시면 헌혈 기증 증서 제도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1년에 500명까지 헌혈증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그걸 의료기관에 드리면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감을 면제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또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유량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혈액 보유량 위기 단계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을 5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분량, 즉 5일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5일분 미만일 경우에는 관심 단계, 3일분 미만일 경우에는 주의 단계, 1일분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분류하여 의료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위원회의 조직을 구성하여 의료기관의 혈액하는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적정 혈액 수급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에 따라 관심, 주의, 심각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군요. 네, 네, 그렇다면 광주 전남 지역 혈액 보유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어떤 단계에 있는 건가요? 14일 오늘 0시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적혈구 제재 기준 2.61분, 혈액 보유량 위기 단계 중 3일분 미만에 해당하는 주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혈액형별로 보시면 B형 혈액형이 3.81분, O형이 2.91분, AB형과 A형이 각각 2.21분과 1.81분으로 A형과 AB형 혈액형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가 더 부족한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보유량이라면 위급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기록했던 2.21분보다는 다소 증가한 보유량이긴 하지만 적정 보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위급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위기 단계를 넘어서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정말 큰 타격이 갈 것 같은데요. 이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혈액 수급난이 일어난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2.6일, 2.7일 정도의 적정 재래량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2.61분을 재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혈액을 병원에 보내는 부서가 공급팀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급팀에서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혈액량을 적정 제고량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환자분들이 수술을 정확한 날짜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이 혈액 보유량이 석 달 만에 70% 가까이 감소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혈액이 부족한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광주 전남 지역의 혈액 재고가 불과 3개월 만에 약 70% 감소했습니다. 1월 초에 7일분이었던 혈액 보유량이 3개월 후에 2.21분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예약된 단체 헌혈을 취소하는 단체가 굉장히 증가했고요. 백신 접종 혹은 확진 이후 헌혈 제한으로 인해 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헌혈자분들이 많이 발생해 혈액 재고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과 올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단체 헌혈은 27.5%, 개인 헌혈은 13.4% 감소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외부 활동 자제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역시 헌혈 참여가 감소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혈액 보유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코로나19 외에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혈액 수급난도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심해서 특히 젊은층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혈 참여 인원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고령화가 많이 해서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수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헌혈에 참여하는 학교를 1회에서 2회로 헌혈을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학교에 방문을 한다든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해서 보유 혈액이 부족하게 된다면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저희가 혈액 보유량이 2일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계나 심각 단계에서 장기간 머물게 되면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혈액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혈 시기가 늦어지고 응급 환자 중심으로만 수혈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 환자를 제외한 암 환자나 기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혈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헌혈 일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형 재난이 발생은 안 해야 되겠지만 대형 재난이 발생 시 부상자가 수혈을 받을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하다면 인명피해가 더욱 증가하여 다시 말해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이 악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혈을 통해 적정 수준의 혈액량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말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결국 말씀해 주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헌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완치자의 경우에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언제부터 가능한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완치 이후 언제부터 헌혈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저희들 시도민들께서도 잘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7일 동안 헌혈 참여가 제한됩니다. 만약 4월 15일에 백신 접종을 맞으셨으면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3일에 헌혈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4주, 즉 확진 판정일로부터 5주가 지난 후에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안치하고 나신 후에 헌혈하러 오셨거나
제한 기간 때문에 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치 후 4주 꼭 기억하셨다가 헌혈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네, 완치 후 4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밖에도 헌혈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또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헌혈 일구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염에 대한 위험으로 헌혈을 꺼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코로나19는 호흡기 매개 질환으로 혈액을 통해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헌혈집이나 헌혈버스 등 헌혈 현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체열에 관한 이용되는 모든 도구는 일회용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헌혈에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더불어서 헌혈자의 혈액을 팔아 돈을 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사실이 아니고요. 혈액을 의료기관에 공급할 때 받는 혈액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수가이기 때문에 체열한 혈액으로 수혈 가능한 형태로 제재 과정 등의 운영비 및 혈액 검사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운데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면 혈관이 좁아진다고 들었는데 예, 맞나요? 혈관은 외부로부터 바늘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러나 곧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므로 헌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혈을 하면 빈혈에 걸리지 않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 예. 어떤가요? 헌혈은 자기 몸에 여유로 가지고 있는 혈액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혈 전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혈 색소, 저희들이 헤모글로빈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로 빈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헌혈 횟수도 전년 헌혈은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혈하려다 못했는데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러시죠. 일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할 수가 있으십니다. 헌혈 부적격 사유는 매우 다양한 부적격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비중. 최근 5년간 부적격 사유 중 평균 43.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혈액세고 혈색소, 헤모글로빈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혈 전 검사를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헌혈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점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예, 예. 말씀해 주신 김에 헌혈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신데요. 하나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서 헌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일반 단체에는 헌혈 버스를 이용해서 헌혈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주변에는 저희들이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에 방문하실 수가 있으신데 전남에서는 여수, 목포, 순천에 각각 하나씩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주 지역에는 충장로, 전남대학교 후문, 유스케어 버스 터미널 등 총 6곳의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헌혈의 집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열 성분 헌혈이 가능합니다. 버스에서는 전열 헌혈만 가능하니 그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 정보를 얻으시는 헌혈자분들께서는 대한적십자사 공식 어플리케이션 레드크레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헌혈 예약 정보 및 혈액 검사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헌혈의 집의 운영 시간 그리고 헌혈버스 정보 또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레드커넥트 어플까지 설명해 네. 주셨습니다. 예, 예.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광주 전남혈액원에서 진행한 헌혈 관련 행사들도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혈액 수급이 너무 어려워서 지난주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도 직원분들은 헌혈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어떤 행사들을 진행해 왔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18 행사 주간이 곧 오기 때문에 5.18 행사 위원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헌혈 관련해서 지금 업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월 14일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행사로 기아 챔피언스 필드 무등 경기장에서 저희들이 헌혈 시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께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광주 전남 혈액원에서는 지역민들의 헌혈 동참 유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나 또 사업들, 정책들이 있을까요? 저희 광주 전남 혈액원에서는 헌혈 동참 유도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 운영 시설물에 대한 주차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전라남도 도청 협조하에 전남 도민들을 위해서 1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안도 올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헌혈의 집별로 인접 점포와 연계하에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목포에 있는 헌혈의 집 유달센터에서는 헌혈에 참여하시면 포고 앤 프라이즈 목포 유달점에서 햄버거를 무료로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광주에서는 터미널센터에 참여하신 헌혈자분께서는 유스케어 상가에 위치한 영풍문고, 카페 바렌스 등의 점포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혈액관리 홈페이지 프로모션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혈액원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노력은 혈액 수급난에 예상되거나 혈액 재고가 급격하는 경우에 시청, 도청, 지자체 등과 보건복지부 협조하에 현재 혈액 수급 상황을 알리고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재난문자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에 한 번,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헌혈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혈액 수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도청, 시청 등 지자체와 또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있군요. 예. 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혈액 수급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직 단기간에 수급량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헌혈 확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광주 전남혈액원 입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헌혈 확대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보다는 혈액 수급의 개선이 많이 되실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혈액원 측에서도 많은 방안을 거로 중에 하고 있는데요. 헌혈자 확대를 위해서 실질적 혜택 및 헌혈자 애우의 강화가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기념품이나 유가증권 지급 등 혜택 강화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헌혈자에 대한 인식과 헌혈자 애우 강화를 통한 근본적 움직임이 추후 헌혈 확대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계획과 또 장기적인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을 해서 헌혈 보유량이 적정 단계로 들어서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건강하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헌혈은 누군가가 헌혈하지 않으면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반드시 헌혈을 해야만이 그 환자분들께서 적정 기간 내에 수술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소중한 생명 나눔 행사에 대단히 소중한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 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 등 관련 현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